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얀센 백신 90만 명분 접종 예약이 만 하루도 안 돼서 마감되면서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습니다. 거리두기 규제 완화 같은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과 맞물려서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얀센 백신 최근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정부가 좀 백신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내놓은 게 효과가 컸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예. 이제 마스크 접종을 하게 되면 노마스크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또 모임도 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이제 편안한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30대 입장에서는 접종을 또 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얀센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속 기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얀센 백신 자체가 접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접종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아무래도 두 번 맞은 백신에 비해서 그 지속 기간이 좀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한편으로 또 유리할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지금 기존 백신은 두 번을 이미 맞은 다음에 이제 1년이 갈지 안 갈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지만 한 6, 7개월 동안의 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추가적인 그 부스터 백신을 갖다가 그 6, 7개월 뒤쯤 또 적절한 시기에 맞게 된다 그러면 같은 두 번을 맞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백신을 두 번째 맞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백신의 접종의 그런 스케줄이나 일정들 그다음에 다음 부스터를 언제 할 것이냐는 이제 보건당국, 방역당국에서 이제 고민할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 당장의 이제 그런 유행의 억제와 이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6개월에서 7개월 만약에 지속 기간이 되고 부스터샷을 맞는다면 그때는 얀센 말고 화이자라든가 이런 그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겁니까? 그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진 않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얀센 백신 같은 전달체 백신들은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전달체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서 재접종 시 이제 이론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얀센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부스터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제 mRNA 백신 쪽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마도 이제 부스터를 할 때는 그 당시의 변이 사항에 맞춰서 보통 3주면은 이제 변이에 대응하는 그런 mRNA 백신을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들이 이제 부스터로 접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얀센 백신 자체를 1회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졌고 이걸로만 해도 지금의 코로나 확산 상황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얀센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한 66% 예방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좀 안 좋은 백신 아니냐, 화이자나 모더나가 조금 더 좋은 백신 아니냐는 이야기도 좀 떠돌고 있거든요. 이제 백신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런 3상 시험에 대한 이제 효과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 시험의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실제 리얼월드에서 접종을 해봤더니 지금 사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그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얀센 백신 역시 이제 그런 이제 접종이 진행되다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한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혹시라든지 나중에 못 미치는 부분이나 이제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그러면 그 역시 나중에 부스터를 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감 백신이 한 50% 정도 예방률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얀센도 상당히 좀 높은 예방률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독감 백신이 보통 이제 일상 대상으로 했을 때 40에서 60% 정도의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게 되면 WHO에서도 이제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라고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되고 있는데 얀센 백신 역시 이제 WHO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이제 승인이 났고 실제적인 효과는 그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 백신의 효과를 이제 항체 형성률만 가지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세포 항체 면역이 아니라 세포성 면역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mRNA나 이렇게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는 세포성 면역 항체로 나타나는 면역 말고 그 외에 세포성 면역에 의한 도움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됩니다. 근데 사백신이나 합성항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달체 백신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예방 효과가 항체로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항체 면역이라는 거는 이제
그 비세포라고 이제 그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직접 예. 대응을 한다 그러면 세포성 면역은 그런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놓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외계 생명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네. 항체로 바로 죽이기도 하지만 그걸 인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활성화되는 그런 능력, 이건 이제 세포성 면역에 의해서 가능해지는데 예. 이런 그 전달체나 mRNA 백신은 이 세포성 면역도 굉장히 강력하게 예. 나타나기 때문에 눈으로 이제 그 확인된 항체의 그 역과와는 다른 그런 좀 더 좋은 그 예. 영향을 그 세포성 면역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얀센의 경우에는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젊은 층에서 제한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 40대 남성들이 맞게 될 텐데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얀센도 그렇고 이제 좀 전달체 백신들의 경우에 그 이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들이 뭐 한 10만 명에 한 명에서 100만 명에 한 명 이런 정도 예. 비율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한 800만 명 정도 접종을 했을 때 한 15명 정도의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한 330만 정도 맞았을 때 이번에 이제 한 명 이제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드문 합병증이고 이제 뭐 우리나라 예에서도 그렇지만 초기에 인지가 빨리 돼서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그런 합병증들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방 접종의 연령이나 그런 이제 대상들을 이제 결정해서 각 나라마다 접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얀센 백신이 접종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맞는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달까지 1,400명 1차 접종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진행 속도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6월까지 이제 1,300만 명을 이제 접종 목표를 했었는데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예.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1,400만 명 이제 분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 뒤에 들어온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1,300만 명은 지금 그 고령층 중심의 고위험군 중심으로 예.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망과 중증화를 낮춰주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예. 이 100만 명의 그 30대에서 100만 명들은 이분들은 각각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걸렸을 때의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그렇죠. 분들인데 예. 그런 그 역학적인 그 연결고리 100만 개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그 유행을 낮추고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그 30대 100만 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숫자도 숫자지만 그 이제 젊은 층들이 맞는 백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행은 통제될 가능성이 높겠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0만 명 30대가 들어온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정부가 목표한 대로 지금 접종률이 진행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 활동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접종을 하게 되면서 그럼 진짜로 7월에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고 다니고 또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느냐, 이게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전문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인원 제한과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예. 나눠지는데요. 인원 제한 같은 경우는 진짜 접종을 뭐 1차든 뭐 완료자든 이제 접종한 경우에 있어서 뭐 인원 제한에서 그 제외가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벗는 거, 뭐 실외든 이제 나중에는 실내까지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물론 접종을 하신 분들은 전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덩달아 마스크를 벗으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데 참 그 인원 제한에 뭐 그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야외에서 전부 다들 그냥 나도 접종한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이제 예. 사실 잘 관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역 의식이 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그 필요해서 타이레놀을 사러 갔더니 타이레놀이 없어서 다른 약을 권하더라고요. 지금 타이레놀 품귀 현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약을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다른 약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타이레놀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상품명이고요. 예. 이제 그 아세트아미노핀이라는 이제 성분명이 이제 있는데 이 아세트아미노핀 성분명을 가진 그런 여러 약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레놀일 뿐이고요. 사실 이 아세트아미노핀 성분의 약들은 굉장히 수십 종이 이제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 예. 때문에 타이레놀을 꼭 집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 이제 뭐 지금 접종 후 이후에 이제 적절한 그 해열 진통제를 그 이제 찾으러 왔다 그러면 그 약사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골라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꼭 타이레놀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약사의 권고에 따라서 그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먹을 수 있는 약들을 권유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얀센 백신에 대한 궁금점 그리고 백신들에 대한 궁금점 여쭤봤습니다. 신상약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